나우타이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 연결해서 중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입니다. 네. 자, 오늘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한 줄 평 내리신다면요? 네, 신용등급보단 경기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중국의 장기 외화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신용등급은 A+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피치는 이번 신용등급 전망 하향의 이유로 이제 중국이 부동산 중심에서 경제 성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이제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공공 재정 위험이 좀 상승을 하고 경제 전망 자체도 좀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무디스가 같은 이유로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S&P만 안정적 전망을 유지 중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추세라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에서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투자심리 자체는 이런 신용등급 전망의 하향 조정보다는 현재 중국 경기가 진짜 반등하는지 안 하는지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중국 물가지표 발표됐는데요. CPI가 0.1%, PPI 마이너스 2.8%로 시장 전망치 하회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소비자 물가가 그래도 2개월 연속 플러스를 유지를 했고요. 아무래도 2월 달에 춘절 효과가 조금 약해지면서 물가 반등의 강도도 다소 약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중국의 수요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견조하게 개선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부양 강도가 좀 더 약해지기 어렵다,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심리 때문에 중국 증시 자체는 조금 강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물가 반등의 힘이 조금 더 약화되면서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시고 주식시장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국에서 봐야 될 중국 이슈들 볼 텐데요. 우선은 지난주에도 청명절 얘기를 해주시면서 소비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계속 긍정적인 관점이신가요? 네, 일단 청명절 연휴 기간 수치를 보시면 여행객 수가 1.2억 명으로 이제 2019년 대비 11.5% 증가를 했고요. 관광 수입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 12.7%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 내 여행객 수 자체는 이제 2023년 노동절 연휴에 이제 2019년 수준을 넘어선 이후에 약간의 변동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관광 수입 자체는 이제 2023년 단오절 이후로 이제 완만한 상승 추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청명절 연휴 데이터가 좀 특별했던 이유는 처음으로 이제 관광 수입의 증가율이 여행객 수 증가율을 좀 상회했다는 점인데요. 1인 평균 지출액이 늘어났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청명절 연휴 기간 동안 1인 1일 평균 관광 지출에는 453위안으로 처음으로 2019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인들의 이제 여행에 가서 이제 지출하는 국내에서 지출하는 규모는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 외에도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인들의 특히 그 제주 관광 수요가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관광객이 작년 대비 1만 701%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주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그냥 서울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들어올 때 비자가 발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인들이 비자 없이 놀러 올 수 있는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5일 정도로 길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장기 연휴에는 해외여행 수요가 좀 더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주로 방문하는 중국의 관광객 또 방문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내부에서 소비 지출이 팬데믹 이전을 회복을 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쓰는 소비도 점차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도 이에 이제 이어가는 이슈인데요. 중국 내에서 이제 되는 소비가 좀 양극화되는 흐름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이제 청명절 연휴 기간 동안 1인 지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근데 이제 물가 증가율을 보면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8.6%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1인 지출은 지금 19년 대비해서 1% 정도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간 소비 심리는 좀 보수적인 상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수적이다라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소비 수요 양극화되는 흐름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청면 연휴 기간 동안 박스오피스는 8.2억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행 기간에서도 이제 꽃구경을 떠난 인파가 작년 청명 연휴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여행 중에서도 뭐 트레킹이나 이런 채집하는 체험형 예약 상품이 굉장히 많이 예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동차나 부동산 거래 면적은 예년보다 아직까지는 부진한 모습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순환적 문제보다는 구조적 문제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과거를 좀 살펴보면 이제 중국에서 신규 가구 수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부동산이 공급되는 속도가 빠른 상황이 10년 이상 좀 지속이 돼서 과잉 공급 이슈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부동산 수요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도시화율이라든지 호적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요를 조금 더 끌어올릴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정부 주도의 이제 부동산 의존도 축소 노력 때문에 이제 전체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전체 고정자산 투자에서 중국 부동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1년에는 28%였는데 23년에는 지금 22%까지 하락을 했고요. GDP 대비 주동산 같은 경우는 2020년에 7.2%에 달했는데 23년에 5.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악영향이 점차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좀 압박하는 그런 압박도 점차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소비가 그나마 이제 소비의 하단을 좀 지지를 해주고 정부가 또 올해는 자동차나 가전, 이구환신 정책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화 소비도 좀 회복되는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가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소비를 이제 완만한 회복과 양극화되고 있는 소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자면 뭐 중국 관련해서도 기대는 크게 안 했지만 최근에 국내장에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중국향으로 괜찮은 그런 모습도 나와가지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이 국내 시장에 이 전반적인 호재가 될까요? 아니면 좀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저는 차별적인 영향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애들이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중국 내부에서도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 화장품 같이 이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중국 그 MZ 세대들을 잘 파고드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참고를 해야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봐야 될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내일 이제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2월 달 수출입 같은 경우는 예상 밖의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는데요. 작년 3월 중국 수출이 10.9%의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수출입 지표는 아무래도 기저효과 때문에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16일에 가장 중요한 이제 1분기 GDP랑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1분기 GDP 예상보다는 괜찮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때문에 또 중국 경기 부양 강도가 또 약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물가지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막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아직까지 막 그렇게 견조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2분기에도 정책 강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엔 지표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강도 쪽으로 봐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 차이나는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이었습니다.